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초대를 왔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성명하고 석사, 박사를 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장명가나 어떤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한 대로 어떤 성명학 보면은 각자 자기 분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장명법의 전체를 이제 비교 고찰한 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웰빙 성명학 그렇게 했습니다. 웰빙 성명학이란 말은 제가 지금 그 유림방송에서 지금 현재 텔레비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좋은 이름을 가지면 웰빙 인생을 산다라는 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꿈꾸고 바라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은 이름을 가지면 행복한 인생, 웰빙 인생을 살 수 있다 해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고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 없죠? 안 계시죠? 누구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첫째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대체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 보면은 지하 월세를 살아도 자가용 외제차를 타려고 그러고 핸드폰을 가지고 그날 그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보면은 그 젊은 세대가 못마땅하겠지만 자기들의 세계는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이 생기면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을 살고자 하는 것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놀고 박타는 대목 사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재물이나 사회적인 권위가 높지 않더라도 그래서 조금은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가정 행복을, 가정이 화목하고 또 미래에 어떤 선량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은 타고난 운명 또 노력한 운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인 성공이든 학문적인 성공이든 정신적인 성공이든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이별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 그러나 성공이 다 보장되거나 성공이 주어지진 않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운명론과 관련돼서 이게 인도 철학과 중국 철학이 조금 갈립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한 번 주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면 좀 인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쁜 일을 하면 결과가 나빠진다라는 생각에서 운명론을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중국 철학의 이제 기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동양권의 문화, 한국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풍수지리, 성명, 관상 또는 사주명리 뭐 기타 여러 가지 문화가 사실은 그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중국 철학에서는 인간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 자유의지, 노력에 따라서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성명학 하니까 이름으로 어떤 행복과 어떤 성공이 주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명은 바뀐다는 전제로 사람이 살아야 행복해질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집니다. 운명이 바뀔 수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어진 대로 살 거 아닙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미 하늘에서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정해졌던 간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잖아요. 기대를 하고. 그런 전제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또는 중국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정해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자, 타고난 사주팔자 잘 들어보셨잖아요. 사주를 보면 이건 제가 이제 재물복만 돼 있는데 재물복이 없으면 그냥 월급쟁이나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주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재물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업가가 되거나 투자를 하거나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사주를 분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은 재물복이 없는 사람은 사업에만 안 되고 겨우겨우 소시민처럼 평범하게 살아야 되고, 재물복 있는 사람은 어떤 큰 꿈을 향해서 가도 성공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꿈꿔주는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운기 73이라는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 운이 70%고 어떤 기 또는 기술 또는 능력, 그 사람의 자격은 30%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기 73인데, 우리가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가장 우선시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이 이제 풍수지리의 이제 어떤 학문 풍수지리학의 이제 기본 어떤 근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조상님의 묘자리를 좋은 데를 쓰면 발복한다. 그래서 가문이 흥하고 또 자손이 잘 되고 먼 날 관직이 올라가고 재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조상님의 묘자리를 좋은 데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또는 뭐 장관, 뭐 총리, 정치인들 대부분은 다 부모님을 묘를 이렇게 이장해서 성공했던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좋은 자리에 옮기면 다 성공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풍수적으로 보면 이제 풍수역에 잠깐 빗나가면 풍수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좋은 자리 있는데 정확하게 자제해야 되고, 또는 그에 대한 덕을 쌓아서 그 기운을 받을 노력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역에서 말하는 소인이라고 있거든요. 좀 불량한 사람, 죄 짓는 사람, 어떤 남을 이용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같은 사람이 아무리 천하의 명당에다 조상님을 모셨다 해서 성공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출세한다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묘자리를 보고 음태 그랬어요. 부모님 또는 조상님을 모시면은 이제 발복을 한다 하는 거고, 지금 현대는 이제 집터 또는 집터는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뭐 아파트, 인테리어 풍수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아파트면은 어느 방향에 부모가 거하고 큰아들이 부하고 작은딸이 산다든가, 또는 집에 어떤 가구를 배치한다든가, 또는 상가를 낼 때는 문을 어느 쪽으로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 운명, 자기 주어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풍수지리를 활용하는 거죠. 물론 이외에도 이제 관상도 있죠. 얼굴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면 잘 사라진다라는 거 있지만, 크게 운명은 이렇게 이제 풍수지리가 이제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이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은 우리 이제 어떤 장명가 또는 사주 명리가들을 보고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을 어떤 기를 측정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태어난 시점은 어떤 사람이나 태어난 시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이름을 가지면 계속 운명이 나빠지는 거고, 보통 이름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고, 좋은 이름을 가지면 좋은 기운이 작용한다는 것이 선명하게 어떤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명화 그러면 개운, 10개자, 어떤 타고난 사주를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좋은 이름을 짓는다는 전제가 있고, 그럼 바꿀 개자, 이미 이름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니까 새로운 이름, 좋은 이름을 하면은 좋은 운명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이제 성명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명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1년이면 장명하는 개수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림잡아도 한 10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이름 짓는 게.
지금은 이제 신생아가 줄었으니까 어제 오늘 작년 올해는 다르겠지만 제가 연구 논문을 할 때만 해도 신생아 수가 한 40만 명 정도 됐거든요. 40만 명은 이름이 지어야 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어쩔 수 없어도 짓기 싫어도 40만 개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개명하는 사람이 한 20만 명 넘어요. 그것만 해도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뭐 상호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예명도 있고 호도 있고 그물명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개명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만 명은 1년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짓겠습니까? 아무 뜻 없이 지체는 안 했을 것이라고요. 이름을 바꾸면 좋아진다는 그런 믿음, 기대 또는 전문가로서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또는 그런 운명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방법 외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태어난 사주가 좋다고 보면은 아까 처음에 그 운명론처럼 얘기했듯이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사주를 분석해서 고급 사주다, 좋은 사주다, 복이 많은 사주다, 재물복이 많다, 또는 관지군이 있다, 또 결혼을 잘한다, 또 취직이 잘 된다 라고 좋은 사주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주가 나쁘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거는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사주팔자는 아시다시피 년, 월, 일, 시 그 네 가지 기둥에다 글씨가 두 개씩이니까 팔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고요. 내가 태어나려면 다시 태어나든가 부모님을 바꿔서 태어나야 되겠죠. 부모님 영향이 있으니까 고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정해준 운명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과학 실험으로 많이 했던 걸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똑같은 양파를 놓고 사랑해, 행복해, 기뻐, 좋아,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은 잘 자라고 너는 나빠,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안 자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거든요. 내가 왜 이름을 그림을 가져왔냐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글자로 쓸 때에는 성명학이라고 이름이에요. 그러나 글자는 몰라도 부르기는 부르거든요.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사람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지면 이와 같은 현상을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저 도표에서 봤듯이. 그러면 나쁜 이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자랄 것이다 라고 기쁜 마음이 있고 물 준다고 잘 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기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그렇고 이걸 이제 성명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이름은 잘 된다는 기운이 흘러가는 거고 또 새로 개명을 한 분 입장에서 보면 보통 과거에 이제 지금은 공부들 많이 하셨으니까 장명서에 가면 이름을 지으러 가면 사주만 갖다 놓고 한 2, 3일 있으면은 보통 서너 개 지어주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한 2, 3일 있으면 또 서너 개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성명학자들은 그렇게 이름을 안 짓습니다. 지금의 이름을 분석해요. 사주를 생년월일 나이 안 물어보고 남녀를 안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름만 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공감을 해서 어떤 이름을 지으면은 그러면 지금의 이름 운명을 풀어보니까 대체로 맞으니까 져달랄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맞지도 않는데 당신 이렇게 이름 뭐 엉터리로 푸는데 내가 당신 믿겠어? 그래서 안 지켰죠. 믿고 이름을 풀다 보면 공감이 가고 꼭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염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지었을 때에 새로 이름을 지면 과거 이름은 이랬고 지금 이름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름을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럼 본인이 비싼 돈을 들여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이름인데 나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좋은 이름에는 내가 믿든 안 믿든 나도 몰래 어떤 일종의 뭐 부적과 같은 작용을 해요. 아, 나 이름 먼저 지었는데 굉장히 좋다더라. 잘 된다더라.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가 밝다더라.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알아듣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라 해서 다 자식을 낳아서 돈을 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키워는 줬지만 운명을 조절해주는 능력은 안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이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질 때에 보통 장명을 하면 이름 믿음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담으로 제가 같은 경우는 혹시 저는 이제 전문 장명가는 아니거든요. 전문 장명가는 아닌데 이름을 지을 때에는 저는 3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내가 이름을 이렇게 풀고 성명학적 이론을 설명했을 때 믿음이 가야 돼요. 아, 당신 말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박사님 말씀대로 이름을 지으면 잘 되겠다는 믿음이 일단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으는데 비용을 나는 그 돈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강요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3번째, 뭡니까? 그 이름을 꼭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어제 밤에 58년생인 해남에 계신 분이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상담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통 장문가가 아니까 이름을 다 풀어드렸어요. 사주도 풀어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꼭 그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십시오. 그냥 돈 있다고 대충 지어놓고 안 쓰거나 믿음이 안 가거나 또 빨리 지어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양 철학계 사유를 모두 동원해서 이름을 지으려면 사실은 열흘 안 걸리고는 못 짓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3, 4일 있으면 3개 주고 5개나 주고 그 며칠 있다 하면 또 돌려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기운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사주팔자를, 새로운 사주팔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장명이거든요. 이름이 운명이니까. 근데 사주팔자를 한 4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준다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걸 골라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뭉퉁거려서 줬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를 짓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장명을 하시려면은. 그래서 장명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거를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고민해서라도 가장 좋은 거, 성명학적으로 본인이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일이고 그렇게 지어야만 성명학에서 말하는 운명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이지 한 3, 4일 만에 무슨 5개 주고 다음날 가면은 마음에 안 든다면 3개 주는 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지금 이제 운명은, 이름은 선택한 운명이다 제가 용어를 붙인 겁니다. 타고난 운명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하나의 운명이고 이름도 하나의 사주팔자라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거 뭐의 차예요? 외제차 비싼 차죠. 이 차는 경차죠, 경차. 사주가 복이 있고 재물복이 있고 처복도 있고 남편복도 있고 어떤 또 관지군도 있고 건강운도 좋은 사주라고 보면은 이런 벤츠 고급차라고 예를 들고 사주가 참 불행하고 성공 못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건강도 안 좋고 사업만 하면 실패하고 맨날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하고 좋은 관계를 잊지 못하는 나쁜 사주를 이 비교한다면 이게 경차라고 보죠. 어느 게 좋겠습니까? 외제차가 고급차가 좋겠죠. 근데 이거는 나의 본성이 본신이거든요. 내가 이걸 갖는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이걸 갖기 싫어서 싫은데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내가 이 아들을 내 딸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낳아야겠다고 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낳는데 하늘 조물주에서 생년월일이 정해진 것이 사주예요. 그러니까 사주로 봤을 때 타고난 운명은 좋고 나쁘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선택한 운명, 이 자동차가 외제차인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비포장된 흙길을 가고 있어요. 이거는 경차인데 포장된 잘 달리는 가고 있어요. 이미 내 사주가 좋고 나쁘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누구 탓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떤 변형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동차를 내가 그림으로 가져온 이유는 자동차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 보면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동차는. 근데 비록 이렇게 좋은 사주를 타고났는데 운전사가 길을 잘 몰라서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되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부산을 가면 이쪽으로 부산을 간지 이리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방향이 없으면. 그러니까 좋은 차인데 시작은 안전하고 좋았죠. 기분도 좋고 남한테 뽐도 내고. 근데 이 흙길로 가다가 멈춰요. 이 운명하고 여기는 비록 경차 이거 캐스퍼인가 좀 적은 차인데 이 차를 가졌는데 지리도 밝고 운전한 능력도 좋고 선택을 잘해서 포장도로로 싱싱 달린다면 어떤 운명이 행복하겠어요? 경차지만 운전을 잘하는 것이 좋은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 차도 운전사가 나쁘면 이름이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운전사 바꾸면 이 사람 이 운전은 잘 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이 고급이고 기술자도 운전사도 좋으면 금상첨화라고 해요. 금상첨화. 그렇으면 다 높은 관직에서 옛날 임금이라고 왕이나 하고 대통령 했겠죠. 근데 타고난 차도 적은데 이게 이 도로로 달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참 불행 중에 불행이겠죠. 그래서 선택한 운명이다, 이름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또 하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화 왕이 된 광해의 어떤 장면이에요. 자, 이 배우는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임금의 자리예요. 1인 2역을 하잖아요. 원래 임금이 이 사람이 있었고, 임금이 어떤 민정시찰이라든가 어떤 외부 행사를 나갈 때 임금을 앉혀놓고 나가잖아요. 앉혀놓고 나갈 때에 이 사람을 불러다가 임금 자리를 놓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때 임금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이 높은 장관이 지금 자기가 임금 자리에 앉아서 지금 혼내고 있는 장면이죠. 이때 그 사람이 이때는 임금의 대우를 받아요. 근데 본부는 뭐예요? 본부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부는 이런 사람인데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 자리에 있을 때는 임금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임금 옷을 입고 있지만은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신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 자리에 앉아서 혼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위치에 있을 때하고 다른단 말이죠. 본부는. 그러니까 태어난 사주는 아까 자동차처럼 이미 본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대우하는 환경은 달라진다. 이것이 곧 이름이다라고 해서 저는 보통 강의할 때에 자동차하고 의복, 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예를 들어서 양복 입고 무슨 등산을 가거나 뭐 골프 치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그때 맞는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이란 뭘까? 이름이란 존엄성이 존엄성. 이 사진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저분이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서 이 수용소에 갔을 때에는 이때는 뭐 정치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이라 안 부르잖아요. 수인 번호만 부르면 돼요. 수인 번호만. 이름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죠? 자, 전임 대통령이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교도소에서 박근혜님,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냥 503번, 716번이에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불러주는 거잖아요. 이때는 왜 그랬어요? 이 환경에서는 당신이 지금 전직 어떤 직책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름도 고급 이름을 가지냐 안 거냐에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군대 유격 훈련 가면은 계급장 다 떼고 이렇게, 이거는 연예인들 사진인데요. 이게 저 유격 번호만 부르잖아요. 거기는 장교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뭐 이런 조교는 대체로 높은 직책이 아니에요. 일반 사병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대장님, 뭐 중령님, 대령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인격이 무시되고 오로지 번호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그래서 존엄성이 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름, 뭐 그렇게 부르기 좋고 쓰기 좋고 예쁘고 부모의 뜻이 담긴 이름이면 되지 무슨 이름이 이렇게 있을까라고 볼 때 이름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자, 이거는 삼천교육 때 어떤 그 드라마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격
침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 여기에서는 다 불량배, 깡패, 도둑놈, 사기꾼, 뭐 죄수들만 있었겠냐고요.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왔을 때는 다 인격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험하게 다룬단 말이죠. 지금 사진이 빠졌는데 이름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그냥 꽃, 장미꽃 이렇게 붙이면 향기롭다, 예쁘다, 아름답다 생각해요. 그냥 아무 이름 그냥 꽃 그러면 이 꽃인지 저 꽃인지 차별이 없어요. 그죠? 채송화, 해당화, 뭐 봉숭아 이름 붙이면 벌써 그 연상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 이 개새끼면 개새끼예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꾸미면 개새끼라고 안 하죠? 여기다 삐삐, 뭐 초롱이, 방울이, 이쁜이 다 붙여서 붙입니다. 이거 이 사진이에요. 아까 그 똥개새끼를 그냥 팔면서 육견으로 키면은 개새끼인데요. 이쁜 개는 아니죠. 이분께서는 개를 발로 툭 차고 개새끼라고 불렀겠습니까? 예뻐했겠죠. 보세요. 우리 사람들도 이런 이름이 좋은 이름 안 집니다. 땅콩, 비담, 뭐.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요. 개도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본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젊은 데가. 요새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반려견 장례 10장 지금 곧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는 사람은 그렇게 접대 안 하면서 반려견은 하는 시대. 옛날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시골에서 왔는데 자식들이 무관심 보니까 개집에 들어가서 멍멍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개만 또 못 오다가. 왜냐면 개는 예뻐하고 뭐 좋은 거 주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는 등한시했거든요. 그와 같이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름에는 존엄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아무렇게나 진 것 같고 뭐 할아버지가 지어줬고 아버지가 지어줬고 선생님이 지어줬더라도 그 이름을 한번 보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름을 그 젊은 세대일수록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장명소나 철학관에 가서 어떤 운명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짓는 분도 있지만 인터넷에 보면은 좋은 이름 많이 지어놓은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 쓰는 겁니다. 쓰는 분도 있고 심지어 아빠 이름 하나 엄마 이름 합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이름에 운명이 있다는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의미도 없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기분대로만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이 홍준표 뭐 대통령 후보도 했죠. 이 사람 원래 이름 홍판표예요. 홍판표. 원래 이름은 대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저 학생 그 검사 초임 시대 사진이랍니다. 홍준표의 판표에서 바꾸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뭐 성명학 강의 시간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데 홍판표는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있고 사회적인 거는 위아래가 있고 모두가 어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실패한다, 어렵다, 불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홍판표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홍판표는 내 주변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내가 뚝이 돼가지고 탁 막는 그런 기분이에요. 홍판표는. 그럼 홍준표는 어떤 맑은, 우리가 광천수, 맑은 샘물 어디서 나오죠? 미네랄이 좋은 광석에서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상생이라고 그러는데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순리대로 따르고 이런 기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명학적 수리로 보면은 이거는 리더자의 기운, 대장의 기운, 앞서가는 사람, 뭔가 중심의 단체의 대장이 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이거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은 성수동인가요? 거기 그 뭐 140억짜리 아파트인데 현금으로 일시에 주고 샀다고 전지현 영화배우 그죠?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왕지현이에요. 왕지현 원래 이름은 전지현으로 활동해요. 이거 자기가 산 건물이에요.
그럼 전지현과 왕지현을 보면은 천이하게 달라요. 전지현하고 왕지현하고. 본명은 왕지현인데 연예인으로는 전지현으로 쓰고 있죠. 140아파트를 은행 대출 없이 샀대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을 뭐 샘플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름을 바꾼 사람들을 대부분 보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들 이름 바꾼 경우를 한번 제가 조사해 봤어요. 이분 누구시지 아시잖아요. 안중근 의사님이시죠.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세요? 안응칠. 안응칠에서 안중근으로 바뀐 분이에요. 이분은 김구 선생님이죠. 원래 본명은 김창수예요. 이분은 승려생활을 할 때는 원종 스님도 했다가 또 김두레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족운동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나올 때는 김구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아무 뜻 없이 바꿨겠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성명학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기운이라고 바꿨다는 근거는 없지만 뭔가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한자를 바꾼 경우에 한자를 큰대자에 원래는 버금중이라 해가지고 사람 인변에 가운데 중자를 썼어요. 버금이라는 건 두 번째라는 거잖아요. 버금 간다. 근데 이분이 사람의 자를 떼니까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큰대 가운데 중, 대중 속에서 큰 인물 중앙에 서겠다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바꾼 경우예요. 이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남자 골프 선수 치고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죠. 최경주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은 최말주입니다. 최말주. 이거 몰랐죠? 최말주인데 최경주로 바꿨어요. 요거는 아주 핫한 인물이죠. 우리나라 젊은 야구,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이종범의 아들이니까 이정우라고 하죠. 이정우. 우리나라 프로야구 공격수 중에서는 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내년에 미국 간다고. 이 사람 이름은 원래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정우만 알았죠. 이광현입니다. 원래는. 이광현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이름을 가진 거 이렇게 바꾼 것은 어떤 성공한 케이스만 얘기하니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도 이름을 바꿔서 운명을 살아가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름 외에도 성경에도 보면 이름 바꾼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도. 그 다음에 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도 원래 이병길이에서 이병철로 바뀐 거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 원래 이승용입니다. 원래 이름이. 이승만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 꼭 뭐 내가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잘 된다는 기운도 필요하고요. 또는 내가 인생을 살아온 부분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 새로운 이미지. 아까 제가 해남에서 어젯밤에 전화 오신 분이 5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만으로 65세잖아요. 그분이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목표를 정했겠습니까? 그분이 아침에 전화로 오기를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무슨 이름 바꾸고 싶겠는가. 근데 이름이 제가 강의를 듣고 이름이 나 혼자로서가 아닌 주변 관계, 자식, 남편 또는 또 친구 관계, 여러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나로 인해서 상대에게 불편함이 가고 불행이 간다면 내가 그 노력해서 바꾸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바꾼 경우인데요. 이거 쌍둥이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인격을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언니가 이재영이고 이다영이에요. 그럼 이게 딱 보면 성격이 나와요. 같은 쌍둥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까 사주는 같겠죠? 그럼 이재영하고 이다영하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기운까지나 분석, 개인의 그 인격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이름은 같은 둘이가 어렸을 때의 학폭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 언니가 인과관계가 좋을까, 이 동생이 좋을까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쌍둥이지만. 여기는 배려심이 많고 사람들하고 잘 소통이 되는 이름이에요. 여기는 옆에서 누가 불을 피우면 물로 확 끄는 관계예요. 아까 이름이 어떤 상대적이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이따 자료를 보면은 인간은
우리 인간은 사람은 나가 있으면은 동생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내 위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좌우 상하의 어떤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개인의 운명, 이름이 주어지는 개인의 운명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먼저 살펴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다형은 어떤 불이 피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물이 와서 팍 꺼버린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많이 보살피고 도와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이를 같이 어떤 요새 어떤 사건을 보면 똑같지만 개인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름은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자기만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로서 끝나지 않는다. 주변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과거로부터 이름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장명예라고 해요. 장명예 있죠? 전통, 글씨 잘렸는데,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명문가, 일단 사당이 있고 조상이 모셨던 어떤 일정한 어떤 집안에서는 아이가 이름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서 사당에 고해. 그래서 고명예라기도 하고 장명예라고. 여기는 장명예죠. 고명예. 그래서 이제 사당에 알린다 해서 장명예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재현하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운영궁에서 했던 사진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애기한테 이름을 들고 애기 아빠가 이제 감사 이름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큰 의미는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애기를 낳으면은 100일 잔치를 하죠. 100일 잔치 무슨 근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100일 되니까 친구들 불러서 주변 친척들 불러서 뭐 이렇게 식사를 해주는 걸 했죠. 이 전통으로 보면 장명예는 이름을 짓고 나서 3개월 후에 아주 좋은 날을 받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3개월 지나서 좋은 날하고 100일하고는 거의 어떤 정서적으로, 의미적으로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렇게 재현하는 건데, 그만큼 이름을 지어서 조상에게 사당에서 고를 했었어요. 이 자료 외에도 또 조선시대의 뭐 우리나라 민속 풍습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름으로 점을 쳤어요. 이름으로 점을 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동양 문화권이니까 이제 주역으로 이름을 주역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 어떤 운명이 있다, 길흉을 나타내는 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는 지금 현대는 부모들이 애들을 뭐 1명, 2명 나니까 그냥 예쁜 이름, 좋은 이름, 뭐 인터넷에서 뒤지고 또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지어서 했는데, 우리는 옛날에 과거는 이러지 않았다. 그래서 또 이 자료가 있고요. 한국 사람이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기록이 많습니다. 과거 옛날 애기들 이름 지금 애기 이름 안 불렀어요. 아명이었어요. 아명. 본명을 두고 애기 이름을 개똥이, 소똥이 뭐 막 이렇게 천한 이름 불렀어요. 우리는 드라마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을 그 사람이 드러내면 저기 보는 염라대이 잡아간다고 해서 숨기는 거야. 천한 놈은 안 돼갈 것이다 해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래서 20세가 되면 드라마 보면 자 쓰고 아호 쓰고 뭐 관명 쓰고 있잖아요. 관직에 들어가면 관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자분들도 이름을 안 쓰고 따로 불렀습니다. 태코라고 그래. 태코는 다 아실 건데, 강릉에서 시집온 아내면은 강릉댁, 진주에서 쓰면 진주댁, 해남에서 쓰면 해남댁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은 놔두고 이렇게 존중해서 불렀습니다.
이제 당호라가 신사임당이나 헌안서랑 같이 유명하신 분은 어떤 호를 썼죠. 그 조선시대에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호나 예명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호를 쓰면 좀 성공한 사람,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 예술가, 좀 특이한 사람만 쓰는 걸 보는데 과거 시대로 보면 누구나 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제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이름 안 쓰고 다 호를 써요. 근데 저는 감히 호를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호가 없습니다. 호를 썼고 심지어 시호라게 해가지고 왕이 돌아가시면은 왕릉에도 이름을 지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이름이 관심이 많고 중요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한자 문화권인데 한글 이름과 한자하고 병행해서 쓰는 특성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 두 가지 이름 쓴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한자로 쓰든가 히라카타나 가타카로 쓰는 거고 중국은 한자로 쓸 거고 서양은 영어로만 쓰져요. 한국은 제가 이름이 김영재인데 김영재 두고 가로로 해서 한자가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한자를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씨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랜 전통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떤 좀 동양철학 전공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장명첩이죠. 이렇게 명첩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지면 이제 3개월 지나서 길이를 잡아서 사당에다가 어머니 몇 대 누구의 여기 보면은 광산 후인이라고 했잖아요. 광산 김씨의 누구의 몇 대 손에 뭐 어떤 관직의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디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나라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 명언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명언. 이거 뭡니까? 이 그림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는 것도 이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행동거지가 나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개만 또 못하다. 그죠? 개만 또 못하단 말 맞아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놈. 그렇잖아요. 어찌 사람을 개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이름값을 하는 것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명잔 기성이라 해가지고 이름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름에 모든 것이 있다. 유가에서는 명체 분리를 해가지고 몸과 이름은 하나다. 몸이 곧 이름이요, 이름이 곧 명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볼게요. 주자께서는 유명천추라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은 자손 만대까지 1000년을 간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독일 속담에도 이름에 관한 게 있어요. 독일 속담에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반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거 있어요. 이름이 인생의 절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귀한 자녀에게 논밭 재산을 주는 이보다는 좋은 이름을 주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또 유대인 속담도 있어요. 유대인. 큰 돈을 주고라도 좋은 성씨와 좋은 이름을 사용해라 이런 거예요. 유대인께서입니다. 에스키모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스키모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과 이름으로 구성된다 이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앞으로 보다 더 지혜롭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자신감 넘치고 생동 있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이런 근가가 속담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장명리라든가 이름으로 주역을 점을 짓다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장명이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뭐가 지금 현업에 계신 분이 모르겠지만 시중에 보면은 사주팔자로 운명을 상담한 사람의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명철학관입니다. 장명철학관. 장명을 앞세워. 왜 그럴까요? 파이가 큽니다. 사주는 보통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장명은 아무리 못 받아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몇백만 원 받을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판에 내세울 때는 장명 철학관이에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명 철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리 전문가니까 그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중에 보면 운명과 관련된 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주명리를 정확하게 공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원도 계시고요. 심지어 이렇게 이대 또는 강남, 건대 그쪽에 가면은 타로샵들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수요가.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장명을 해요. 왜냐하면 타로에서 5,000원, 10,000원 방법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면 장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아까 이와 같이 이름이 중요한 걸 이름의 성명학을 공부를 해서 지면은 다행인데 그 사람들 보면 이름을 지어요. 저도 제가 박사학위 하고 강의할 때에 전문가를 좀 많이 알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많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한양대에 있어서 강의하는데 보면은 이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제 성명 강의를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의 장명이 툴이 있는데 새로 배우면은 안 맞거든요, 저하고는. 저는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장명을 지금 해왔던 것을 부정해야 되거든요. 새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명가의 조건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동양 철학의 부분이 왜 어떤 큰 학문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어차피 장명을 하시려면 장명가의 조건과 사회적인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에서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인간은 우주 자연 이레치는 요 목, 화, 토, 금속 이렇게 5가지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오원소라고 듭니다. 5가지 성질로 우리 인간의 운명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무, 불, 흙, 뭐 금속, 물 이렇게 5가지를 요소로 분석해서 운명을 분석하는 것이 오행이거든요. 그러면 성명학, 관상학, 풍수지리, 또 사주명리는 다 이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름이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놓고 봤을 때에 내가 불이면 이쪽에는 나무가 있거나 이쪽에 토가 있으면 이렇게 상생이라고 그래요. 이름의 관계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바깥으로 오는 것을 이제 상생이라고 그래요. 서로 도와준다. 상생이란 말은 도와준다, 이끌어간다, 배려한다, 또는 순리대로 따른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라면 엑셀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목이, 나무가 불을 만나면 좋은 거고, 불이 흙을 만나면 좋은 거고, 흙이 금속을 만나면 좋은 거고, 금속이 물이 만나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을 생이라고 그래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극이라고 그래요. 극은 부딪힌다, 다스린다, 제어한다, 압력을 가한다, 방해한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아까 이재영, 이다영을 요 관계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홍중표, 홍판표도 이 관계에 있어서 그 이름이 좋고 나쁨 성명학적인 원리를 분석하기 전에 이러한 관계성으로 가져야 우선은 1차적인 관계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입니다. 이름상. 근데 옆에 불이나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내가 나무라고 비유했을 때에 내 주변 관계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 물이면 어떻게 해요? 나를 좋아하니까 좋죠. 근데 또 옆에는 불이면 나무가 불을 지피는 거잖아요. 불이 잘 살도록.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내 나무를 도와준다면 나 역시나 불쏘시개가 돼서 불 잘 펴주는 그 관계를 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극이죠. 내가 나무인데 옆에가 금속이 있으면 나무 옆에 예를 들어서 도끼나 톱이 있어요. 톱이 나를 어떻게 해치지 않더라도 나무 입장에서는 제가 사투리 쓰면 쫄아. 그죠?
내가 나무인데 옆에가 태양이 떠 있으면 잘 자라게 할 것이고요. 물이 있으면 나를 키워준다고 생각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옆에다가 도끼하고 톱하고 곡괭이를 딱 갖다 놔봐요. 그러면 그 톱이나 낫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이 금속이 토끼나 도끼, 톱, 뭐 낫이 나를 곧 해칠 것이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면은 낫이나 톱이나 도끼는 기본 업무가 뭐냐면 나무를 다 자르고 다스리는 게 기본 업무예요, 기본 업무.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저기가 있어야, 목이 있어야 할 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나를 잘라내고 죽일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이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어떤 서로 도와주는 기운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몰라. 이게 있으니까 즐거워. 할 일이 있으니까. 기뻐. 하고 싶어. 근데 얘는, 나무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장명이 보면은 이름 글자도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이름이 좋겠다. 그거는 이제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어요. 한글은 이제 자음으로나 모음을 활용해서 이제 오카토금수 오행을 결정하고, 한자에는 한자 자체에 오행이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필요로 하시면 뭐 본인의 이름이든 뭐 자녀분이든 배우자든 또는 직원이든 이 사람 이름은 어떨까라고 물어주면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생 이름으로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명학을 배우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성명학을 배우면 좋은 점이 뭘까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만날 때에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말하죠. 처음에 만날 때 너 몇 살이야, 몇 년 며칠이야, 이렇게 동양철학 전문가 입장에서 당신 생년월일은 안 물어봐. 물어볼 수도 없고, 생년월일 파악해가지고 상대방 운명을 분석할 수는 없어. 근데 이름은 알아. 그죠? 우리 주고받을 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좋은 이름인가? 인간관계는 어떨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자기 뜻을 이룬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좋겠습니까?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건강도 나쁘고 불행한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좋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상대가 내가 맺는 관계 맺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나가고 좋으면은 나 역시 좋은 건데,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면 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도구라는 거예요. 소통의 도구. 저는 용어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름을 통성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보면은 아,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성명학을 이름을 분석하면 상대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접시험을 본다고 쳐요. 이 사람 나이, 성별 아무것도 몰라. 딱 이름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인지, 실패하고 어렵고 뭐 배신당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있겠죠? 요건 이름을. 자, 아무것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면접할 때 꼭 회사에서 면접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식을 갖잖아요. 어떤 사람을. 친구도 맺을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내가 채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사귀는 사람, 이미 결혼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 어느 정도 사귄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꼭 이름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잖아요. 이름으로 봤을 때, 아, 이 이름으로 봤을 때 이럴 것이다. 좀 괜찮겠다. 이름이 나쁘면, 글쎄, 지금 현재는 네가 볼 때에는 좋은 점만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긍정적인만 보잖아요. 그래, 이름이 봤을 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거나, 정이 들 때에는 한 번 더 검토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얼굴도 모른다. 나이도 모르고, 근데 이름은 알면은, 아, 어떤 남자면 이 사람이 좋은지 이 사람이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 성명학을 배우면 좋은 점. 자, 이건 시중에 있는 내가 자료를 떠왔는데요. 보십시오.
장명이 뭐 50만 원부터 500만 원도 있습니다. 상호는 2천만 원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장명 인구가, 장명원이 개수가 100만 개예요. 100만 개를 100만 원으로 잡으면 1조에 1조. 50만 원 잡으면 5천억이에요.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내가 다 짓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성명학을 혹시나 관심 있으면 내가 내 이름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도 하고, 또 뜻이 있다면 공부를 해서 이런 전문가로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성명학은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좋고, 꼭 내가 장명가로 나서지 않더라도 사람을 상대해서 어떤 관계심을 맺고, 또 어떤 누가 선택을 못할 때 어드바이스 해줄 수도 있고, 물론 또 내가 이제 자식이나 뭐 손주가 나면 장명소에 가지 않고 좋은 이름을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그냥 좀 두서없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석사로 박사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장명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나무 이름을 질 때에는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개입하는 일이에요. 장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주를 만들어주는 일인 건데, 내가 돈 받기 위해서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료도 없이 그냥 지어주면 되겠는가. 어차피 이름은 지어야 되는데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해서 잘 지어야만 좋지 않겠는가. 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정말 행복을 빌어주고 성공을 기원한다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강의 끝나고라도 질문해 주시면 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